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 밖으로는 북핵 문제가, 안으로는 친어머니가 어린 딸을 숨지게 한 소식이 경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주입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선거구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인사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학부모들을 걱정하게 하는 소식 첫 순서로 전하겠습니다. 새학기 개교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경남의 신설학교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안전사고와 나쁜 교실 공기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됐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교육당국은 바뀌지 않고 왜 올해도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뉴스 현장에서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신설학교 개교 지연.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3월 개교일에 맞추기 위해 학교마다 시간에 쫓기며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언론이 문제를 지적해오고 있지만 허겁지겁 쫓기다시피 하는 학교 신축 공사는 개선되지 않아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개교에 맞춘 학교 공사로 교실은 충분하게 환기시킬 수 없습니다. 신축 건물의 자재나 페인트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두통이나 알레르기, 이른바 새학교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한 데다가 하니까 어른들이야 조금 견뎌도 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견디는 거잖아요. 개교 일정을 못 맞추는 신설학교 공사 지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준공 예정일을 며칠 안 남긴 이 학교도 이처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해안 중학교 신축 현장. 준공 예정일을 불과 3일 앞두고도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학교 정문에는 굴착기까지 들어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도 아직 깔리지 않아 한쪽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건축용 자재는 주변 도로까지 어지럽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단도 흙만 올려져 있고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전선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고 건축 자재들도 교실 한쪽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개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힙니다. 포장도 뭐 이틀이면 끝나버리고 울타리도 내일이면 다 끝나버리고 그건 끝이죠. 학교 내부는 다 돼갖고 얘가 3월 2일날 계약인가 기잖아요. 학생 받는 데는 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주민들은 개교 지연에 불만이 높습니다. 3월 초 개교인데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이고 하니까 뭐 기존에 다 비워져 있던 땅인데 조금 빨리 시작을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마무리 깔끔하게 해놓고 개교를 하면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창원의 또 다른 초등학교. 이곳은 이미 예정된 준공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건설 장비가 학교 주변을 오가며 벽돌을 나르기 바쁩니다. 건설 자재는 학교 밖 도로까지 차지했습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 보니 책상 등 집기류는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개교일에 맞춰 무리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교에 맞추다 보니까 애들 적절한 공교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개교에 맞추는 거는 공사 기간이 되다 보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고. 개교일이 임박했는데도 완성되지 않은 학교. 한창 진행 중인 공사에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좀 불안하죠. 네, 불안하고
솔직히 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궁금해요. 된다고는 하는데 진짜 잘 되고 있는 건지. 학교가 갑자기 설립되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건설을 마치지 않고 왜 개교일까지 가서야 공사를 서두르게 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빨리 학교를 지을 계획이 있었다면 그 전에 했으면 저희들도 아무래도 이런 걱정을 안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지? 이렇게 계속 걱정을 하게 되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공사 기간이 넉넉하더라도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교 뒤에도 마무리 공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개교 예정인 진주 혁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공정률이 99%라는 경남교육청의 설명과 달리 여기저기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화단도 아직 조성되지 않았고 울타리 일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까지 도시가스 배관도 아직 연결되지 않아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자체가 개교일에 맞추기에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 경우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공사 소음도 문제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교실은 단지 학생들을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제3의 교사라고 일컬어집니다. 교실의 공간 구성이 학생들의 인지학습과 정서적 함양에 굉장히 친화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기에 쫓겨서 짓다 보면 그러한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학교 설계를 하고 교실 환경 구성을 해야 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축 건물의 건축 자재나 페인트,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류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점차 스며나와 학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학교 준공이 늦어지면 교실 등에 환기할 시간이 부족해 유해물질을 충분히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어린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새학교 증후군이 우려되는 상황. 학교 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걸리는 코, 눈, 목의 건조와 통증, 재채기, 코막힘, 피로 또는 무기력, 두통, 구토, 건망증 등의 건강 이상 증상입니다. 중추신경 억제 작용으로 인해서 피로, 졸음, 어지러움증을 좀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돼서 결국에는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이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성장기 학생들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교실의 실내 공기질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금 발달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민감하다는 얘기는 곧 건강상의 악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절반가량으로 각각 55.3%, 48.9%로 나타났습니다. 지은 지 3, 4년이 지난 뒤에도 유해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신축 학교는 친환경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유해물질로부터 온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 위생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신축 학교에는 오염물질을 강제로 배출하는 베이크아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베이크아웃이란 실내 공기 온도를 높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증가시킨 뒤 환기를 통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도
신축학교의 난방 온도를 35도에서 40도로 6시간 이상 유지한 뒤 환기를 시키는 베이크아웃을 15일 동안 3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교일에 맞춰 준공하기 급급한 상황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베이크아웃의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자재를 쓸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그래 같은 환기라든지 환기해서 그 안에다가 뭐 난방을 해가지고 또 뭐 환기를 뭐 적절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녹색 건축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그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주장대로 경남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신축학교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신축학교 283곳을 조사한 결과도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학교 공기질 측정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지정된 장소를 측정한 것이라며 교육부에 신뢰를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육당국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진 곳도 있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 7개 학급 150명 규모 기숙형 거점 중학교로 건립 중인 거창해안 중학교. 애초 개교 예정일은 다음 달 1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도시계획 협의 등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오는 9월에야 입교할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신축학교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폐교 예정이던 기존 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야 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2월 26일 날 찾고 있는데 일을 시작한 거는 6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한 100일 이상은 이제 일을 아예 못한 거예요. 학부모들은 학교 건립이 계속 미뤄져 왔다며 걱정입니다. 소음도 걱정이 되고 공사 현장이라는 거는 위험 도구가 많고 그게 완전히 이제 공사 현장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제 애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 당국의 행정 처리 지연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민만 커졌습니다. 개교 지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3월 개교 예정이던 창원의 한 초등학교. 개교는 2달 반이나 지연됐습니다. 이게 뭐 운동장이나 이런 게 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도 교실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있어야 되고 운동장에서도 나가 놀 수 있는 애들도 여기 운동장에 가서 나가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애들이 쉽게 뛰어놀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위험한 게 많으니까. 2014년 경남에서 신설하거나 이설한 학교는 모두 7곳. 이 가운데 개교일에 맞춰 준공된 학교는 단 한 곳뿐이고 6곳은 준공일을 넘겼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13곳 가운데 10곳이 개교 예정일을 못 맞췄습니다. 이딴 학부모들의 반발과 안전사고의 우려 등으로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5월 신설학교를 개교 1개월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개교 지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박종훈 교육감은 신설학교 공정추진협의회에서 개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개교일 이전에 공사 완료는 물론 급식시설 시운전과 학교 비품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자고 밝혔습니다. 교육감까지 나서 공언을 했지만 올해도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교 1개월 전에 공사가 마무리된 곳은 없고 준공 시기를 맞추느라 건설 현장마다 비상인 상황입니다. 학교 신축 지연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물리적인 공사 기간 부족이
근본 원인입니다. 건설 관계자들은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신축 공사 기간이 유독 짧다고 말합니다. 학교의 특수성상 이게 이제 뭐 입학이라든가 날짜가 정해지면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 공사는 어떤 데는 신축을 1년 잡거든요. 1년 안에 이제 거의 다 끝내야 되니까 사실은 어디 가든 다 공기는 좀 부족하겠죠. 학교 공사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신축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매년 7월에 있다 보니 다음 해부터 예산을 반영해 설계와 계약 등을 거치다 보면 사실상 순수한 학교 신축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투명계약 심사를 매년 7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달로 좀 땡겨달라. 4월 달에 땡기게 되면 우리가 4월 달, 5월 달에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됩니다. 추경할 때 우리 교육청 예산을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공기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공사가 지연되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그만큼 커집니다. 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와 집기류에서 나오는 실내 오염물질 속에 어린 학생들이 생활해야 합니다. 그 포르말데히드나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합판 같을 때 그 구성 성분으로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점차적으로 밖으로 이게 스며 나오게 됩니다. 학교에서 쓰는 책상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비품들이 충분하게 이런 오염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왜 해결은 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당국이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책이 시급합니다.